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간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1번 지역사회 노인에게 칫솔질을 교육 후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노인분들 칫솔질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직접 칫솔질 하도록 하고 우리는 관찰하면 되겠죠? 잘 하는지 관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뭐 1번 되겠고요. 2번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보건교육 계획할 때 교육 실시 전에 충분히 연습한다. 이것도 좋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맞고요. 교육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죠.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건지 조사해서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봤으니까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4번이고요. 보건교육의 목표로 맞는 것은 이에요. 자, 보건교육 왜 하느냐, 그 목표가 뭐냐. 자, 보건교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번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이다. 다 좀 그럴듯하죠. 3번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보건에 대한 지식, 요거 좀 볼게요.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 요 세트.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 네, 요게 보건교육의 목표라 그랬어요. 자, 보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태도가, 바뀌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행동까지의 변화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의 홍보를 하기 위함이다. 5번 보건소 및 보건지수의 활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랬는데 아니다. 이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4번 혐오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많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쓰레기 매립장, 그쵸? 쓰레기장, 장애인 시설, 이런 거, 교도소,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은, 자기 동네 들어오면 싫어하잖아요. 자기 구역에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님비. 님비 현상. 그래서, not in my backyard예요.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주변으로는 오지 말라는 거죠. 내 뒷정원은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내 주변으로 오지 말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님비 현상, 님비. 답은 2번이죠. 요거의 반대말은 그럼 와라, 제발 와라. 이거는 여기 핀피라고 했는데요. 핀비 현상이에요. 핀비. 이거 비. 핀비. 핀비는 핀비거든요. 그래서 please in my backyard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 와라, 제발 내 구역으로 와라, 이런 것도 있죠. 제발 와라. 그러니까 좀 유익한 시설 같은 거는 자기 구역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에, 우리 동네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랑 같은 것이 인피 현상이라고 있어요. IMFY, 인피 현상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in my 프론트 야드인데요. 그래도 이제 내 앞마당 안으로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으로 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인피, 핀비예요. 핀비는, 다 와라. 좋은 것들은 와라. 오락시설 우리 동네에 좀 지어라. 이런 건데요. 님비는 오지 말아라. 제발 그런 시설을 다른 데 가서 짓지, 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열섬 현상은 도심의 그 온도가, 그쵸? 변두리보다 5도 정도 높아진다. 이제 그랬잖아요. 열섬 현상은. 예. 그 얘기는 저번에도 했었고요. 그 다음, 엘니뇨 현상은 볼까요? 엘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은 일단 그 적도 태평양, 열대 태평양의 그 적도 부근에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를 타가지고,
상승 기류로 수온이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를 타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죠? 네,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난다 그랬어요. 홍수. 네, 이거가 나오는 지역이 보통 페루나 이런 쪽에 홍수가 많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반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인도네시아라든가 반대 지역,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제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필리핀 뭐 이런 데는 강수량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니냐 현상은 요거랑 반대예요. 그래서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거는 엘니뇨고요. 엘니뇨고. 요거는 이제 무역풍이 약화돼서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강화돼서죠. 너무 넘쳐서 강화돼서.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 적도 부근의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자, 5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재정은 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통합 운영한다. 뭐 운영을 통합으로 운영하진 않고요. 방문 요양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뭐예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고 뭐 단기 서비스도 있고 그쵸? 또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고 뭐 그래요. 자,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판정 등급에 관계없이 균등하다가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죠.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및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한다. 맞아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맞고요. 6번 변비 예방 교육 전에 배변 습관의 평가 방법. 자,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교육하기 전에는 진단 평가한다 그랬고, 교육하는 중간에는 형성 평가한다 그랬고, 교육하는 마지막의 시간에는 총괄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7번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 1일째 정해진 입원 진료비를 지불하였다 그랬어요. 정해진. 이미 딱 얼마라고 정해졌다. 이거는 뭘까요? 포괄수가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맹장수술 했다라든가, 그쵸? 맹장 수술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백내장 수술했다라든가 그쵸? 네, 뭐 이런 것들은 포괄수가제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딱 얼마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이 의료 행위에 따라서 수가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위별 수가제이고요. 총액 수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랑 총액을 이 진료를 보는데 총액을 얼마로 해놓자, 얼마로 하자 해서 이 한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진료 행위를 하게 되겠고 의료 행위를 하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도제는 이제 환자당 얼마씩 받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봉급제는 그야말로 이제 봉급제식으로 되는 거고요. 봉급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월급 받는 거랑. 자, 8번째. 산업 필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산업 필요. 생산성이 급상승한다. 자, 이렇게 필요한데, 그쵸? 일하면서 필요한데 생산성이 좋지 못하게 되겠고, 오직 수면 부족에 의해서만 야기된다. 자, 수면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영양이라든가, 그쵸? 작업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생기는 거겠죠. 충분한 영양과 휴식으로 예방은 가능하다. 답은 3번이고요. 재해 발생 건수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정신건강보다 육체건강을 우선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서 산업피로는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9번 어느 해 영아 사망률이 3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자, 영아라는 거에 힌트가 있죠. 영아는 생후 1년 미만이니까 답이 4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간 출생아 1000명당 그러니까 지금 총 출생아 수가 몇 명인데 지금 1년 미만에 지금 사망한 애가 있을 거예요.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하면 영아 사망률이 나오게 되고요. 네. 10번 산업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작업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품질의 관리, 근로자의 건강관리, 노동조합의 활성화, 보상체계 관리. 뭘까요? 네.
산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겠죠. 네, 3번 되겠어요. 11번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수분을 15% 이하로 줄였대요. 예, 수분을 확 줄였다는 얘기죠. 건조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균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건조법 되겠죠. 냉장, 뭐 통조리법 다 알고 계시고요. 그쵸? 밀봉시키는 거, 저온 살균법 다 알고 계시죠? 답은 3번 되겠어요. 우유 같은 거는 우리가 저온 살균 많이 하죠. 12번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체계, 우리나라가 지금 전문직 의료인들은 증가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의료기관 선택의 감소,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선택할 것들이 많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3번 의료자원의 지역 균등 분포, 하지만 이제 지역에 균등적으로 분포되지 않아 좀 약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4번 국민 의료비의 감소, 국민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겠죠. 예.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죠. 공공의료 중심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되겠네요. 3번 환경 보전을 위한 방법은 그랬어요. 자, 환경세를 부담하는 것도 이 세금으로 환경을 뭐 보존하는 데 쓰겠죠. 그리고 또 환경세를 부담하면 또 환경을 해치는 일을 안 하겠죠. 환경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뭐 좋아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좋겠죠. 무분별한 개발 방지하는 것도 뭐 환경보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거 쉬워요. 답은 5번이고요. 제발 1점 가져가라 뭐 그런 문제잖아요. 3번 제가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자, 집에 있으면서 제가 집에 계시면서 자, 요양보호사들이 가가지고 방문 요양,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요원 2명이 가서 방문 목욕하는 거 제가 서비스가 맞죠? 이거 제가 서비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간이든 야간이든 몇 시간씩 가서 시설에 갔다가 이제 집이고, 그쵸? 시설에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다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비스가 맞아요. 단기 보호 서비스, 무슨 이제 뭐 가족의 일이 있었을 때 가족들이 이 어르신을 보살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정도.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쵸? 단기적으로 갔다가 그 며칠 동안은 시설에 계시는 건 맞지만 이거를 시설 급여라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시설 서비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서비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어차피 와서 집에서 주무실 거니까 단기 보호도 단기적으로 잠깐 보호해 주는 것도 제가 서비스라고 넣으셔야 되겠고,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이거는 뭔가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이거는 주거 노인 복지 시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거 위주예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그쵸? 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15번.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5번이에요. 그리고 양로시설도 이제 양로시설 이 두 가지가 주거노인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겠어요. 15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업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사회의 자연적인 기본 단위인 가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 맞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포괄적이다. 맞아요.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좋고,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1번 되겠고요. 자, 16번 산업장 유해물질 관리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방법은, 그 산업장에서 이제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볼 만한 거는 뭐냐면 환기시키는 거, 보호구 착용하는 거, 대치, 격리, 교육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해물질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유해물질을 대신해서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요걸로 대체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이거 대체하는 거죠. 다른 물질로 좀 더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해보는 거,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17번)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색도는 지금 저희 책에는 이런 게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요. 색도는 지금 5도 이하
나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수소이온 농도 지수인데요. 얘는 이제 4.0 아니고 우리가 5.8에서 8.6 정도 나와야 되고, 총 대장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ml에 검출이 되면 안 된다. 야, 요게 맞아요. 일반 세균은 1ml에 100,000마리, 이거 좀 말 이상하고요. 1cc 중에, 그러니까 1ml 중에 100마리 이하가 되면 된다. 예. 그리고 유리잔류 염소 나왔는데요. 유리잔류 염소는 일단 최소 0.1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잔류 염소가 있는데, 이 잔류 염소를 좀 나눠보면은 유리잔류 염소, 그 다음에 결합잔류 염소. 근데 저희 책에 이렇게 막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잔류 염소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4.0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리 잔류 염소는 최소 0.1 이상, 그쵸? 예, 얘는 결합 잔류 염소는 최소 0.4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제가 보니까 이거 유리 잔류 염소는 최소한은 0.1 이상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잔류 염소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은 너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8번 방문 간호사가 방문 간호를 하는 목적. 왜 방문해서 간호를 할까요? 질병 치료를 위해서. 2번 빈곤 가정의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돈 주기 위해서? 아니죠. 뭐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 예, 맞죠? 그러니까 방문 간호해서 그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건강관리 사업 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뭐 가사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방문 간호의 목적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19번 가정 방문 전에 우리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방문간호사가 편한 날짜로 방문일을 정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편한 대로 정하시면 안 되고 대상자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방문간호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우리가 방문간호사,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집까지, 그 가정까지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좀 들죠. 절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상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상자분들이 뭐 보건소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겠죠. 가정 방문 간호사가 방문 횟수를 늘린다. 자,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방문 횟수를 늘리는 건 아니겠어요. 4번 치료할 물품과 개인 소지품을 함께 넣는다. 개인 소지품 함께 넣으시면 안 되겠죠. 5번 기록을 읽어보고 방문 날짜, 방문할 순서대로 물품을 준비해서 가방을 정리한다가 이거 맞겠죠. 아이고. 자, 20번 보건교육 시 학습자의 요인 중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건 이 5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학습 경험일까요? 학습 수준일까요? 학습 환경일까요? 학습 내용일까요? 학습 동기일까요? 자, 뭐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까요? 흥미,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